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정책 포럼을 전국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2025년 횡성군 청년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보령시 보건소는 올바른 손 씻기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10,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때보다 피해 신고가 5배 이상 많아 보상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건강 이상 등 인적 피해가 59%, 그을음 등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약 32%입니다. 광산군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고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텃밭을 임대하여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다 키운 채소인데 주거지별로 거기에 대한 소송을 갈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때는 피해 신고가 2,000여 건이었고 보상은 2달 만에 90% 완료됐습니다. 사고 7달 뒤에는 주민 385명이 2억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피해 접수 건수는 이보다 6배 이상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최초 3일간 접수받은 건강 이상 등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며 순차적으로 피해 내용을 살핀 뒤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군은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주민들은 소견서를 받아놓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의견에 힘을 더했습니다. 사고 피해 지역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포스코 ENC의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시는 정부와 관련 기관, 업체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동대문구가 전국 자치구 중 최고의 민원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됐으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민원 공무원 보호체계, 3차의 양형공정 이전 등 고질민원에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 ombudsman 제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현장 중심 민원 대응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 가족 축제가 동대문구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다문화 외국인 가족 지원 협약 또한 체결됐습니다.
이주 여성들과 함께하며 다문화사 회의 포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랑구는 무장의 숲길인 망우동행길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는 망우동행길을 통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망우동행길은 보행데크, 안전난간, 쉼터 등을 설치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무장의 보행로입니다. 이로써 중랑구에는 9.18km의 동행길이 마련돼 누구나 자연과 걷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보행 인프라가 한층 더 확충됐습니다. 이게 손잡이가 다 있으니까요. 손잡이 잡고 천천히 걷고 또 비장애인도 이 길을 통해서 숲속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망우 동행길을 이렇게 만드는 뜻깊은 날입니다. 기존 계단형 연결로는 경사로 인해 어르신, 유아차, 휠체어 이용자 등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정책 포럼을 전국 시도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시는 대구형 통합 돌봄 모델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구군 통합돌봄 추진단,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조 발표와 정책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지영 교수가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맡았습니다.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은 해외 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장관 표창 전수와 축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위로연회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거주하는 해외 파병 용사, 남수단 재건 임무를 수행한 육군 제2작전사 예하 1115 공병단, 주요 기관장 등 24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참전한 참전용사들과 해외 파병 장병들에게 감사와 보답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서승일 대전지방보훈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청년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내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횡성군 청년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18세부터 45세까지 횡성에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025 청년 아카데미는 지역 청년 25명이 참가하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경제, 드론, 크리에이터 등 전문 분야 특강과 함께 현장 답사 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교육과 함께 평일에도 교육을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횡성군에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KBO 드림컵 독립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기에는 8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됐습니다. 5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신인 지명을 받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야구단 활성화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년 횡성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가평 웨일스, 고양 원더스 등 독립야구팀 8개 팀이 참가해 8강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가렸으며 국혜성, 문성현, 신준우 등 KBO 리그 출신 선수들이 참가해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평창군이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급차 이용 시 1회당 최대 20만 원, 연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구급차 출동 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송비 전액을, 그 외 국민에게는 50%를 지원하며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시에도 해당됩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평창군 연합회는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한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생산될 쌀 25톤은 관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원과 쌀 전업농 회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해 지역 먹거리를 위한 의미 있는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에 이양한 벼 품종은 알찬미로, 도열병과 흰잎 마름병 등에 강한 복합 내병성 품종으로 재배 안정성이 높고 밥맛도 뛰어난 우리 품종입니다. 올해 생산될 친환경 쌀 25톤 전량은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쌀 전업농 연합회는 앞으로도 품질 좋은 친환경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도내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 유통 기반 확대에 나섭니다. 도는 앞으로 수박, 방울토마토 등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도록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맹동면에서는 수박 출하기에 앞서 맹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맹동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수박 선별장, 선별라인, 저온 저장고 등을 보유해 지역 특산물인 수박, 방울토마토 등을 효율적으로 선별, 포장, 저장할 수 있도록 구축됐습니다. 도는 농산물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비 사업인 24-25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된 2개소의 산지 유통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민간협력 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충북 대한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방제의 날을 맞아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호우, 태풍 등 위험 기상특보 시 예찰, 순찰 활동, 재난 대응 활동 시 인력과 장비, 물자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도는 이번 협약이 공공 중심의 재난 예방 체계를 민관 공동 대응 체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 등 5개 분야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에는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충북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중부권 교통 SOC 조기 확충, 첨단 전략산업 성장 기반 구축,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구축, 지역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 5개 분야입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충북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심층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령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손 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을 교사 및 종사자에게 전파하고 각 시설이 손 씻기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소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이론 교육과 함께 손 씻기 뷰박스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6월까지 진행되며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손 씻기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손 씻기 뷰박스와 교육 자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보건소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어린이 대상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 동반자라는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구강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의 9자를 숫자화해 매년 6월 9일에 기념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36개소 원아 1000명을 대상으로 치아 우식증 예방법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을 담은 구강보건 뮤지컬을 공연했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구강보건 뮤지컬의 만족도가 97.3%로 나타났으며 만족한 이유로는 대상자 눈높이 맞춤 교육이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025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육상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대회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펼쳐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회 유치 이후 지난 3년간 구미시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시설 정비와 개보수 작업을 구미시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체육회와 협력해 대회 기간에 도내 시군별 관람객을 위한 버스 2대를 지원해 많은 도민이 직접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한북 홍보관과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관도 운영해 경상북도를 다시 찾고 싶은 국제관광지로 홍보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농업, 수출, 창업 등 12가지 분야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상시 협업 모델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문 컨설턴트 비즈니스 지원단을 상주시켜 경영, 인사,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지원단과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환경 개선 등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사우나에서 할인 쿠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직원이 가짜 쿠폰을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가짜 쿠폰은 10,000장이 넘게 발행됐고 피해자만 60여 명에 이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에 단골 고객이던 김 씨. 얼마 전 쿠폰 사용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쿠폰 100장을 한 번에 샀는데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몰래 발행된 가짜 쿠폰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100장을 많이 샀고 어떤 사람들은 뭐 300~400장 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주부다 보니 또 경제 능력이 또 없다 보니 또 이제 또 금액이 차이가 컸잖아요. 쿠폰 값이 5,000원으로 저렴해 이용료 4,000원을 아낄 수 있는 데다 사용 기간도 최장 10년이라 안심하고 구매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우나 직원으로 일해온 40대 A씨가 전 직원 B씨와 짜고 업주 몰래 쿠폰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14,000장이 발행됐는데 피해자는 60여 명이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발행된 가짜 쿠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버젓이 거래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사우나 측에서는 우리한테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자기 직원으로 이렇게 당신도 죄송하다 그런 말 한마디, 너가 샀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사우나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이고 고객들의 해줄 조치는 없다며 A씨 등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우수 상품들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자체 쇼핑몰로 400억 원대 농가소득을 제공한 데 이어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로 판로 확대까지 기여하며 지역 농가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들녘을 그대로 담은 들기름부터 청정바다에서 자란 해조류로 만든 국수까지 전남의 특산물을 활용한 우수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남도장터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남도장터는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어민에게는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전라남도가 출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나 남도장터 측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추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저희에게도 이익을 주고, 다음에 도나 이런 곳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자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고 인지도도 높일 수 있고. 남도의 맛 밥상 위에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품평회에는 지역업체 60여 곳의 우수 제품 300개가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상품기획자 33명과 전국 우체국 쇼핑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게 각광받으면서 로컬 우수 상품들이 전국 무대에서 잘 팔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4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한 남도장터가 국내 유통업체로의 판로 확대의 기회도 열면서 지역 농가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일본 센다이 제주도민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고향에 기부금 100만 엔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돈의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센다이 제주도민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제주를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을 마지막으로 올해 총회를 통해 공식 해산할 예정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 현지 제주도민들의 결속과 제주 발전을 위해 힘써온 센다이 제주도민회는 250여 명의 회원이 속해 있으며 50년간 고향과의 유대를 지켜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회 발자취가 제주와 일본 간 우호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2025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충북 충주에서 열립니다. 충주 대표 축제인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요. 올해 주제는 모여라 충주로 빠져라 다이브로 전국 다양한 콘텐츠들이 대한민국 중심지인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로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주의 자원을 활용해 축제장을 꾸밀 예정이며 새로움이 가득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충주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기억력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진들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지수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생 음악가로 살아온 사람들은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음악 활동이 뇌 주요 경로를 활성화한다고 전했는데요. 음악 활동 중에 특히 악기 연주가 가장 복합적인 작업이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